오늘 국회도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여야 5당이 각자 의총을 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제와 공수처를 패스트트랙의 안건으로 올리겠다라는 의총을 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을 하겠다라는 의총을 열고 있습니다. 국회 상황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오늘 오전 10시에 의원총회를 엽니다. 어제 합의된 공수처법과 선거제 개혁 법안에 대한 각 당의 추인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문에 대해 각 당의 추인을 거쳐 모레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적용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는 건 바른미래당 의총입니다.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데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추인을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이 우려됩니다. 여야 4당 합의가 이뤄지면서 4대1의 구도로 고립된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패스트트랙은 의회 쿠데타라고 반발했습니다. 실제 패스트트랙이 시행되면 4월 국회는 물론 20대 국회를 보이콧하고 장외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만약에 선거제와 그리고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습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인이 이뤄지는 같은 시각 별도의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이슈 따라잡기 이수희 변호사님과 함께 자세하게 한번 따라잡아 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회 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니까 질문도 좀 제가 긴박하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고 여야 4당 합의된 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테니까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거죠? 자유한국당을 빼고. 뺀 여야당 그러면 4당입니다. 각 당이 돌아가서 의총에서 추인을 받아야 예. 효력을 발휘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국회에서 의사 일정을 정하고 또 네. 안건을 정할 때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하면 그거를 돌아가서 각 당의 의원총회 그러니까 예. 국회의원들이 총회를 여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뭐 그 정족수는 각 당의 당원 당규마다 다 다르기는 다르지만. 하지만 대체로 뭐 과반 내지는 지금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는 그걸 당론으로 정할 때는 3분의 2 이상이라고 그래요. 예. 여하튼 그 의원총회에서 그렇게 그러면 진행하자라고 동의를 해줘야 이제 그 다음에 예. 이제 그대로 실천이 되는 거죠. 예, 좋아요. 이게 국회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의총에서 논의하는 거는 두 가지예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를 묶어서 예. 패스트트랙에다 올린다. 요거를 예. 이제 의결을 해줘야 되는데 예. 추인을 받아야 되는데 먼저 민주당 어떻게 됐습니까? 의총 결과는? 민주당은 뭐 85명인가요? 출석해서 예. 만장일치로 예, 추인이 됐다고 합니다. 자, 예. 추인됐으니까 민주당 빼고 예. 자유한국당 어제 뭐 합의 안 해주고 됐으니까 자유한국당도 뭐 반대 의견은 심플하게 결정은 났을 것 같은데 느낌상. 그러면 이제 만일 패스트트랙에 올린다고 했을 때는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뭐 거기에 대한 대응책 그런 얘기들은 좀 나왔을 것 또 같습니다. 장애투쟁 한다고 그랬다며요. 이번 토요일에도 세종문화회가 방금 예, 전에 예. 본 거에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지난 토요일처럼 그런 장애 집회를 예. 한다고 그러는데 애초에는 지방을 생각했다고 하는데 네. 이 패스트트랙이 글쎄 뭐 저렇게 서울에서의 장애 투쟁을 생각한 걸로 봐서는 바미당이 밀어붙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네, 싶은데. 좋아요. 그럼 자유한국당만 정리를 좀 해보면 황교안 대표는 만약에 이게 그대로 그냥 밀어붙여지면 청와대 앞에다가 천막 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예. 나경원 원내대표는 올라가는 순간 20대 국회 없다. 우리는 장애로 뛰쳐나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민주당은 우리 겁박하는 거냐 이렇게 하고 자 여기까지 다 뭐 예측 가능하니까 됐고 예. 제일 궁금한 거 키를 쥐고 있는 건 바른미래당이죠. 예, 바른미래당의 의총에서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예, 그렇죠. 예. 결론 났나요? 지금 이제 의총이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근데 아하. 처음 시작이 제가 지금 10시서부터 좀 계속 속보를 예. 보는데 보면 저 지상욱 의원은 대표적인 지금 바른정당 출신의 예. 바미당 의원이면서 계속 지금 손학규 대표를 물러나라고 예. 하고 그리고 패스트트랙 자체 올리는 거에 대해서 이 공수처법하고 예. 선거제하고 같이 연동해서 여기에 대해서 유승민 전 대표하고 계속 아주 강하게 반대 의견을 반대를 냈었죠. 좀 하고 있어요. 이 지상욱 의원이 먼저
의총을 열었습니다. 그 김관영 원내대표가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하니까 예. 언론 나가라고 기자들 하니까 나가라 이랬더니 예, 그랬더니 이걸 왜 그 비공개로 하느냐, 공개하자. 뭐 여기서부터 공개냐 비공개냐부터 벌써 이제 부딪히기 시작을 아하. 했습니다. 경험적으로 봤을 때 뭔가 의총을 할 때 기자들 나가라 아니다 있어라라고 싸워가지고선 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예. 결론이 안 난다면은 사실상 부결인가요? 근데 지금 더 속보가 안 뜨는 거 봐서는 비공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비공개가 된 비공개로? 것 같아요. 예. 그 앞에 설전 벌이던 것만 지금 언론에 지금 속보가 예. 계속 뜨고 있고요. 요건 자료 화면이고 지난 18일 원내대표님 저기 원내 네. 의총 저 하니까 분위기가 저 때는 좋아요. 저 때도 이제 그 김관영 그 원내대표가 그 기소권에 대해서 네. 공수처에서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좀 깎았다, 줄였다라고 했는데 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그런 합의한 적이 없다 없다 그래서 그랬어요. 저 때 또 한바탕 난리였었죠. 예. 유승민 의원이 참 창피한 의총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김관영 그 바미당 원내대표가 말한 공수처에서 한 그 5,100명 정도 판검사하고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한 기소권은 갖게 됐거든요. 네. 그렇게 치면 또 홍영표 원내대표가 그때 또 딴 말을 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그러게요. 하고요. 예. 자, 구체적인 내용들은 잠시 뒤에 우리 얘기를 하도록 하고 바른미래당 상황만 놓고 보면 김관영 원내대표는 밀어붙여서 통과시켜서 추인하겠다라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는데 예.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29명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서 이제 한 4명은 예. 사실상 의정 활동을 안 한대요. 안 하고 계세요. 예, 그다음에 당원권 정지된 또 이원주 의원도 맞아요. 있고. 그래서 25명 정도라고 하면 오늘 지금 출석 의원 수는 제가 지금 속보에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근데 문제는 지금 그 당헌상 바미당의 당헌상 당론으로 추인을 해야 될 때는 3분의 2라는 거예요. 제적의 3분의 2. 예. 그런데 이제 그냥 그런 당론 추인이 아닌 경우에는 과반인데 과반. 그 과반의 기준도 지금 김관영 원내대표는 출석 의원 과반이면 된다라는 거고 예. 지상욱 의원과 같은 바른당 출신들은 제적 의원의 의원이 과반이어야 반이네. 된다라는 거고 뭐 이런 설전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사실 그 의결을 뭐 하나로 해서 표결까지 가기도 쉽지는 쉽지가 않은데요. 않아요. 예. 오죽하면 밤이하다 그래요. 예. 뭔가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결론을 못 내리는 거를 밤이하다 그러잖아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 밤이하다는 게 굉장히 지금 고마운 상황이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죠. 또.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이른바 공수처 법안이 바른당까지 통과를 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려준다고 전제를 했을 때, 예. 그러면 한 330일 최장 걸리죠. 예, 최장 330일 지나면 그다음부터 본회의에서 이제 표결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년 4월 15일이 총선이잖아요. 그래도 지금 아마 들어가면 가능한가 봅니다. 물리적으로 그게 가능하다라는 그게 21대 있어요. 국회까지는. 뭐 그런데 그 사이에 선거구 획정도 해야 되고 예. 그래서 현실론적인 분들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가 오늘 의총을 할 때도 예. 선거제는 우리가 많이 양보를 해야 됐다 뭐 이런 말을 해요. 그 얘기는 지금 호남 쪽에서 많이 지역 의석수가 기본적으로 27석이 줄어야 되는데 특히나 호남 쪽에서 많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당 의원들이 좀 그 희생되는 분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양해를 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예.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이 본회의에 올린다는 것이 통과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본회의에 올려졌을 때 자유한국당 전원 반대할 거고 바른미래당에서 절반 정도 반대할 거고 그런 이유로 민주당 의원들도 속마음으로 아유 내 해도 나한테는 손해 나는 장사 그래서 기권하는 분들 생길 거고 예. 그래서 본회의에 표결돼도 어차피 이거는 부결될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는 분들은 그렇게 현실적인 보시죠. 거는 그렇죠. 그다음에 330일 이후면 거의 공천 처리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선거구를 가지고 예, 누구 선거구 빠지고 획정도 안 막 되는데 누구를 공천하고 누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총선은 다가왔는데. 애초에 그래서 선거구 획정세부터 민주당에서 삐그덕거릴 거고 예. 그러면은 본회의에 간다 하더라도 통과는 어려울 거다라는 게 또 그 안에 330일 후에 바미당에 뭐 살아 있을지 없을지 그렇죠. 예, 그것도 예. 알 수 없고 올해 추석을 전후해서 바른미래당이라는 당이 계속 있을지 민주평화당이라는 당이 계속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난리를 피면서 패스트트랙에다 올리는 것이 무슨 실효가 있을까요? 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근데 이제 공수처 법안에 대한 게 지금 이번 그 청와대가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잖아요. 공수처. 그러니까요. 이게 예.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있는 건 정의당뿐이고 예. 실제 청와대와 민주당이 하고 싶은 거는 선거제가 아니라 같이 묶여 있는 공수처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 공수처도 그 뭐 저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소권을 다 기소할 수 있는 공소 제기를 할 수 네, 네. 있는 권한을 좀 못 갖게 된 거는 그 양보를 한 거는 뭐 죄송하다 이런 말을 했던데 오늘 의총에서 네. 이 그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갑자기 그 의원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이게 옥상옥이다라고 해서 금태섭 검사 예, 출신 맞습니다. 금태섭 의원은 그렇게 얘기하고 예, 있어요. 그 검사 출신의 자기 식구 감싸기라기보다는 예.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게 안 된 상황에서 공수처 생겨봐야 또 예, 옥상옥 예. 똑같은 그 권력의 그 눈치 보는 기관이 또 생긴다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힘까지 더 생길 뿐이다. 뭐 사정기간만 더 생긴다. 그런 비판이 많죠. 근데 지금 공수처가 그러면 330일 이후에 만약 패스트트랙에 올려준다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났지 본회의에. 네, 예, 네.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것도 장담될 만한 그것도 본회의에 법안은 올라가서 통과된다라는 장담이 없는 상황, 네. 할 수가 없는 상황이군요. 예,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치적 현안의 키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도 매일매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저 당이 깨질 거냐 안 깨질 거냐 뭐 하나만한 질문이니까 그거는 건너뛰고 네. 제일 중요한 그 궁금증. 안철수 전 대표 이제 돌아올 때 안 됐습니까? 근데 뭐 이걸 조기 귀국이라는 표현이 원래는 뭐 겨울에 들어온다고 했다는 걸 하니까 그래서 들어오면 조기 귀국인데 지금 그럴 의사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러면서 문자 정치 하신다며요? 그 문자가 독일에서. 이제 바이버라고 굉장히 그 보안이 철저한 텔레그램 같은 거죠. 예, 왜냐하면 예. 우리 카톡은 보안이 유지가 안 된다고 생각들을 하니까 이 안철수 전 대표는 바이버. 예. 바이버라라고 하는 이 SNS를 보낸다는 거죠. 예, 뭐 IT 전문가답죠. 예, 예. 그 저것도 저 써봤는데 시간이 지나면 저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요. 근데 뭐 대단한 내용도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이태규와 상의해 달라라는 내용은 카톡으로 보내셔도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누가 보면 어때요? 예, 이태규 의원이 내가 안철수 전 대표 통화했는데 예. 통합 정신을 그러니까 당을 통합할 때 그 정신이 훼손되면 안 된다라고 네, 했던 네. 굉장히 원칙론적인 얘기를 예, 한 거죠. 예. 그런데 이태규 의원 말고 지금 이제 뭐 안철수계라고 또 그 여기서도 좀 서로 간에 이 거리 차이가 있는 네,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다른데 일각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안철수 대표를 좀 그 이름을 이용하는 측도 있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도 예. 하고. 근데 안철수 대표가 글쎄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전 같은 존재감은 아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좀 드리는 건데 안철수 전 대표가 독일에서 바이버라고 하는 보안성이 강한 문자 메시지로 뭔가를 메시지를 보내신다고 해서 저는 무슨 대단한 내용인 줄 알고서 들여다봤더니 이태규 의원과 상의해 주세요. 통합 정신이 훼손되면 안 됩니다. 그런다는 얘기는 누가 저한테 물어봤을 때 집사람과 상의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뭐 다를 게 없지 않나 싶어서.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글쎄요 이태규 의원한테 이제 이게 뭐 힘이 쏠리면서 그쪽으로 뭐 뭉쳐주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좋아요. 그러면 독일에 머물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가 이런 활동을 하고 움직임은 있지만 당내에서 파괴력과 존재감이 없다. 이 변호사는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그다음에 유승민 전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예, 옆에 유승민 의원하고 지상욱 의원이 앉아 있었는데 의총에서 예. 지상욱 의원은 확 떠들고. 계속 예. 이제 그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예. 유승민 의원은 그냥 한마디 툭툭 예. 하늘만 쳐다보고 있고. 예. 이거는 저는 그 두 당의 지분을 갖고 있는 한 당이죠 두 당이랍니다. 예. 바미당의 지분을 갖고 있는 전직 대표들로서는 참 아쉬운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예,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럼 이제 민주당과 우리 자유한국당 얘기도 마지막으로 좀 하나만은 좀 해보죠. 핵심만 좀 여쭤보면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김정은 대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정치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공안 검사 티를 못 버렸다. 예, 뭐 예. 이러면서 자, 저 설전을 주고 봤는데 저 이제 얻고 잃은 거 하나씩만 찍는다면 뭐가 있습니까? 황교안 대표,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대변인이라고 얘기해서 얻은 건 뭐고 잃은 건 뭡니까? 얻은 거는
한순간에 정치 신인에서 예. 예, 정말 제1야당의 당대표고 아하. 정치 신인이라는 그 딱지가 떼어졌다 할 만큼의 저 말 한마디로 예. 황교안 대 문재인 1대1 구도로 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저는 오. 그렇게 봅니다. 특히나 이해찬 대표가 또 발끈하셨죠. 예. 그러면서 저 이해찬 대표가 얼마나 그 7선 의원이시잖아요. 거기에 저는 거의 같은 체급이 됐다. 오히려 도와줬네. 예. 예, 그리고 예. 황교안 대표의 그 존재감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그래요? 예, 좀 그 눈덩이처럼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좋아요. 예, 배수로 예. 커지는 것 예. 같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그런 용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랑 마찬가지잖아요. 예. 자 그러면 반대로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대변인이다라는 저 발언으로 잃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잃은 건 뭡니까? 저는 중도층을 이뤘냐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저 그럼요. 말에 대해서는 그 지금 이제 그 뭐 하노이 노딜 얘기도 있지만 예. 문재인 대통령 지금 이 남북 관계든 뭐 북미 관계든 손에 잡히는 게 없고 특히나 뭐 지금 그 판문점 정상회담 1주년이 됐는데 예. 북한은 조용한데 우리만 지금 행사를 한다 뭐 이런 그 얘기들도 왕왕 나오고 하면서 글쎄요 저는 김정인 대변인 역할만 한다는 저 그 표현이 나경원 원내대표도 일순간 네. 예, 큰 빅스타로 만든 것처럼 황교안 대표에게 저는 뭐 크게 잃은 건 없다. 그리고 어차피 저런 말을 안 했다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 중도 확장이 되는 것도 예. 아니고. 색깔론을 결국은 벗어나지 못하고 우경화를 택했구나라는 그런 비판에는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을 저 토요 집회에서 우려한 거는 있다고 하는데 다 얻을 수는 없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 해서 중도표를 지금 중도층을 완전히 잃은 거냐 그건 아니라는 것 같아요. 예, 예. 좀 아하. 그 바닥을 다진 상황에서 그 다음에는 경제죠. 중도표를 예, 얻어오려면 예. 경제입니다. 이슈는. 그렇군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은 그래도 플러스 쪽으로 조금 기우는 거다. 이 변호사는 그렇게 좀 이제 분석을 좀 해주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이 신경전과 이 기싸움은 뭐 앞으로도 장애투쟁으로도 연결될 것 같으니까 한번 잘 좀 지켜봐 주세요.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